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찬성 집회를 맡게 된 주함입니다. 저는 여성 징병제 거부는 생물학적 불가피성에 근거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헌법재판소의 판결에서도 언급했듯이 일반적인 집단으로서 남성과 여성은 서로 다른 신체적 능력을 부여하고 있어 군 작전 수행 능력에 분명한 차이가 존재한다. 이라크전과 아프가니스탄전을 겪은 미 육군의 전투체력 분정 시험이 무거운 장비를 짊어지고 옮기는 근력 위주 시험으로 미군 병사들의 전투력 평가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근력이 강한 남성이 여성들보다 군대에 더 적합하고 효율적입니다. 두 번째, 남성 중심이던 군대에서 여성 징집을 할 경우 여군을 적절하게 수용하기 위한 장비와 시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남성과 여성은 성적으로 다른 신체 메커니즘을 가진 만큼 그에 맞는 적절한 숙소와 장비를 준비해야 하는데 일부 시설과 장비의 경우 개보수에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양성 징병제로 인한 군 내 선군기 위반 증가 우려입니다. 지원에 의하여 간부로 근무하는 현 대한민국의 여군 모병제에서도 2013년 노승환 소령 성추행 사건, 2021년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건 등 성공기 위반 사례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여군을 확대하고 그동안 군대에 존재했던 성군기 위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국방부는 많은 노력과 교육 등을 결정하였지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반 준비가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네 번째, 여성의 병력 의무 이행은 저출산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통계청과 OECD 발표에 따르면 2022년 대한민국의 여성 평균 초선 연령은 31.3세입니다. 평균 초산 연령은 32.2세이고요. 의학적으로 노산 연령인 35세에 이미 많이 근접해 있습니다. 네, 양성 징병제를 시행하여 여성도 병역의무를 부담할 경우 여성들의 사회 진출 및 초혼 연령이 증가하여 노산 연령이 더욱 근접하게 되고 이는 우리나라의 저출산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여성 징병제에 대한 논의가 저출산을 인하여 병력 자원 부족인 걸 감안했을 때 이는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여성 징병제 거부는 생물학적 불가피성에 근거한다고 주장합니다. 네, 찬성적 토론을 맡게 된 전남대학교 사회학과 유재민이라고 합니다. 여성 징병을 반대함에 있어서 생물학적인 어떠한 결함, 생물학적인 차이를 이렇게 주요한 근거로 둘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희는 이제 그 여군들이 실제로 인터뷰한 거를 보면은 여러 보직에서 많은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군사훈련이나 어떤 체력 검증에 있어서 여성보다 남성이 평균적으로 실제로 우위를 차지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개별 사안으로 들어간다면 이게 여성보다 못한 남성도 충분히 있고 그 남성보다 더 이렇게 수행 능력이 뛰어난 여성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러한 개별 수행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평균이라는 어떠한 조건 하에서 그 수많은 여성 집단을 그 병역 의무에서 제외를 한다면, 그러니까 그러한 이유로 제외를 한다면 이거는 또 성차별적인 언동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모병제나 어떠한 여성, 남성 이렇게 동시에 이렇게 징병을 취하는 경우 그 수많은 나라에서 보직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디서나 군대나 어디서나 그 성평등에 대한 가치와 기치는 지켜져야 하며 그것이 보직에 대한 차별로 가면 안 됩니다. 지금도 한국도 지금 보직 제한에 대해서 풀어가는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이게 신체적인 능력에 따라서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별적인 상황에서 검토를 해야 된다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반대측 의견 잘 들었습니다. 아까 주장하실 때 근거로 개별적으로 본다면 남성들보다 더 신체적으로 전투 작전 수행 능력이 있어서 더 적합한 여성들도 존재한다고 하였는데 이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징병으로서 하지만 집단을 징병하는 거기 때문에 개별적인 능력들보다는 평균적인 능력으로 평가하는 게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충분히 효율적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옳다고 보진 않습니다. 그러한 어떠한 그러니까 그 남성이 어떻고 여성이 어떻고 한다는 것은
사회적인 범주화, 사회적인 언동에 불과하며 그런 것들은 그런 언동이야말로 실제로 남성과 여성의 몸을 성차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성과 여성의 몸을 성차화하신다고 하셨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 육군 전투체력 검정 시험에서는 실제로 미 육군이 이라크 전과 아프가니스탄전을 거쳐보니까 전투 중 부상이 한 전투 누수보다 근골격계 부상이 한 전투 누수가 더 많다는 분석이 있었고 이에 대한 근거로 지구력 중점이던 기준 시험을 2020년도부터 근력 위주 시험으로 바뀌었습니다. 무거운 장비를 짊어지고 수행하는 실제 전투 상황을 준비하기에 더 적합하다는 의견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2020년도에 이렇게 바뀐 이후부터 실제로 남성들과 여성들의 이 전투 체력 검정 시험 합격률을 봤을 때 남성들이 훨씬 더 우수했고 이거는 곧 실제 전투 상황에서 더 적합하다는 의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네, 평균적으로 남성이 좀 더 전투 수행 능력에서 우수한다는 거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별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 개별 여성들에 대한 처지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성별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보직에 있어서 차별받아야 될 이유는 없고, 그래서 여성 징병이 어떤 신체적인 그 차이로 인해서 배제받아야 될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얘기가 계속 돌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새로운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주장했듯이 여성 징병을 통해서 우리나라 저출산이 더 악화될 수 있다고 제가 주장했습니다. 그에 대한 근거로는 현재 우리나라 평균 초혼 연령이 31세, 평균 초산 연령이 32세인데 이 평균 초혼 연령과 초산 연령이 저출산에 영향을 미친다는 논문 결과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의학적으로 인간은 35세가 넘어가면 불임 노산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 25세에서 34세까지의 여성들의 출산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현재 우리나라도 이미 평균 초혼 연령과 초산 연령이 높은 상황에서 여성 징병을 하면 그로 인해서 초산 연령이 더 후퇴할 수 있는데 그에 인한 저출산 악화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전제 자체가 지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출산이 문제고 저출산이 우리 사회의 위기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지 않는 편입니다. 그 전제조차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이에 대해서는 다른 이야기로 흘러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저출산이 문제가 아니라는 가정하에 저출산이 악화될 수 있다면 그럼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악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악화될 수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그게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출산의 위험이 있으니까 여성 징병을 반대하는 이유가 어떻게 신체적인 이유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여성들이 20대 여성들이 출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출산해야 되는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징병을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여성은 출산의 의무를 지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출산의 의무를 진다는 그런 좀 논리적 이야기 아닌 현재 우리나라 출산이 매우 심각한 상황인 거는 다들 아실 거라 생각하고 현재 아까 말씀 초산 연령이 32.2세입니다. 그러면 초산이니까 처음으로 아이를 낳는 평균 연령이 32세란 건데 그럼 둘째를 가지기에는 아까 35세가 마지노선이니까 32세 낳고 첫째를 낳고 35세 전까지 둘째를 낳기 솔직히 좀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그도 가능은 한때 많이 힘든 상황에서 여성을 징병하여가지고 이걸 예를 만약에 32세, 33세가 가까이 썼을 경우 35세까지 2년 남았는데 이 2년 안에 둘째를 가지기 자연적으로 좀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이 될까요? 네. 저는 일단은 여성 징병을 하자라는 입장은 일단 아니고 그 여성 징병을 반대하는 근거가 생물학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을 다시 한번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여성을 생물학적인 이유로 징병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출산율이 늘어난다라는 것에 대한 상관관계는 있습니까? 그에 대한 논문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산 연령하고 초혼 연령이 출산율과 관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존재합니다. 초산 연령하고 초혼 연령이 출산율과 관계는 있지만 그게 여성 징병과는 관계가 없어 보입니다. 여성 징병을 거부한다라는 이유의 가장 큰 근거는 전 징병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위기전환의 순간에서 우리가 지금 어떠한 정책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기로에 놓여 있는데 저는 이 과정에서 우리는 모병제를 선택을 해야 되고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징병제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폐해들, 수많은 문제점들을 이거를 여성까지 확장하자는 것은 그냥 문제를 좀 더 확장하자는 이야기로밖에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성 징병에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징병이라는 게 그러니까 권리랑 의무가 어떤 등가 교환이 되는 게 아니고 권리는 천부적으로 주어진 것이며 의무는 능력에 따라서 배분할 수 있다라는 기치를 가지고 운영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알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정보가 징병제가 아니라 모병제로 전환을 해야 된다. 그런 전제하에 이제 여성 이제 그 징병제를 거부한다는 거죠. 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까지 징병을 하지 말고 징병 자체를 거부하고 모병제로 가자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저는 생물학적인 불가피성에서 여성 징병제를 거부하고 그 대안으로 저는 현재 국방부가 국방혁신 4.0에서 밀고 있는 과학화 시스템을 통한 미군무인 전투 복합체제를 주장합니다. 미국의 군사력 평가 기관이 글로벌 파이어 파워의 2021년 보고에 따르며 한국의 1인당 국방 예산은 67,000달러로 미군의 8분의 1 수준, 독일과 프랑스의 4분의 1 수준, 이탈리아와 일본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세계 8위 규모의 국방 예산을 사용하면서도 1인당 국방비가 이토록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우리 군이 처한 양적 규모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방개혁 2020을 시작으로 국방혁신 4.0에 이르기까지 6차례에 걸친 국방개혁 계획은 모두 기술집약적 미래군 개편과 국방인력 정예하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양적 대군 병력 유지는 국방인력 정예하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방혁신 4.0의 기초인 첨단 과학기술 기반 군 구조 발전에도 적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성을 징집하여 감소하는 군병력을 보충하는 방법, 이런 불가피성 때문에 거부하고 대신에 국방부의 기조처럼 과학화 시스템을 기반한 유무인 첨단 전투체계로의 혁신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전 노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그거랑 여성의 생물학적인 조건이 여성 징병이 될 수 없다는 거랑 무슨 관계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그러니까 징병이 왜 폭력인지를 조금 근거를 들어서 설명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 인권의 개념에 있어서 인권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보편성입니다. 나의 인권이 존중받으니까 너의 인권도 존중해주겠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총칼을 들고 무장을 한다는 것은 너의 인권을 잘못하면 해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결론적으로 나의 인권도 해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실관계 속에서 우리가 징병이 된다는 거고 무장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뤄낸 이 민주사회과에서 그 징병된 사람으로 하여금 심각한 모순의 수행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런 게 저는 징병의 폭력적인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러한 폭력적인 징병을 여성에게까지 확대한다는 것은 폭력의 크기를 확대하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일단요, 사회를 약간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논의 자체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냐면, 지금 여성 징병제를 그러니까
거부함을 하고 그러면 여성 징병을 하게 하는 그 대안이 뭐냐를 좀 얘기를 진척됐죠. 그래서 한쪽은 이제 모병을 하자, 모병제로 전환하자는 것, 또 하나는 군을 과학화시켜서 여성을 굳이 이제 징병을 모병하지 말고 여기 이제 군을 과학화시켜서 이제 요즘 지금 현재대로 이제 남성 위주로 군을 끌어나오면서 이제 군을 과학화시켜놔야 돼. 이런 이제 대안으로 두 가지 대안이 지금 부딪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우리 노는 상당히 좀 이렇게 이제 벗어나 있는 상황이죠. 이제 한숨씩 우리가 지금 시간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많이 지나서 이제 좀 크로스하는 시간이라서 우리가 이제 그걸 다시 돌이킬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래도 한 4분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이왕 얘기를 했으니 그러면 이제 그 서로 지금 제시한 그 대안들 한쪽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징병제를 또 모병제로 가야 된다는 주장이고 하나는 이제 우리는 이제 군을 과학화시켜서 실제로 이제 우리 인구가 저렇게 감소하고 있으니 어차피 그럼 이제 감소한 군 자원을 이제 여성으로 대신에 그러니까 군을 과학화시켜서 이제 그 이제 부족한 인원을 이제 메꾸자 이제 어떤 이제 충원하자 이런 이제 두 가지 대안이 서로 부딪힌 걸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서로 좀 우리가 남은 시간에 이제 서로 상대방 입장을 넘어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자, 누구부터 시작을 할까요? 제부터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네, 아까 반대측에선 징병제는 하나의 폭력이고 여성에게까지 하는 것은 폭력의 확산이다 라고 주장을 하셨는데 일단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제가 좀 읽어도 되겠습니까? 네. 국방의 의무를 부담하는 국민 중 병역 의무의 범위를 정하는 문제는 국가의 안보 상황, 재정 능력을 고려하여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면서도 국군이 최적의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목적적으로 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로서는 재반 사정을 고려하여 법률로 국방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형성해야 하는 국회의 광범위한 입법 재량을 존중할 필요성이 큽니다. 이와 함께 이 뒤에 나온 내용들은 이제 여성의 평등권 침해에 관한 내용에서 제가 좀 생각을 하고 이런 헌법재판소의 얘기를 봤을 때 징병제가 폭력적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동의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그런 의견이 있다고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아까 헌법재판소 의견처럼 국가의 안보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징병제는 우리나라가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필수 불가결하게 불가피한 상황에 가는 지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병제로 가자고 하는 것은 조금 현재 국가 상황을 생각했을 때 힘들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국방 자체를 혁신하고 과학화하고 무인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을 넓히자. 그래서 우리의 군사력을 증강시키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견이 없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이견이 없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국내 정치 상황을 고려해서 지금 우리가 불가피하게 그러니까 무장한 조직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 국내 정치 상황을 판단한다는 것의 기준 자체가 굉장히 모호하고 주관적입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지금 내일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고 그것을 평가하는 객관적인 기준이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이 생각하는 기준도 다르고 저희가 생각하는 기준도 다르고 다른 연구자마다 생각이 다를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주관적인 위험성에 대한 이야기만 난무하는 가운데 저는 그러니까 징병제를 계속 유지해야만 한다라는 것에 대한 근거는 좀 부족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징병제가 가지고 있는 해악은 충분히 줄일 수 있는 선택지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 수 없는 근거로 인해서 징병제를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네, 우선 이제 시간이 좀 됐고요. 그래서 이제 그 뜻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사회자니까 어떤 이제 논평이 좀 그런데 하여튼 이런 그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가는 게 모병제도 어차피 폭력은 아닐까요? 이제 그게 어떤 군을 어떤 방식으로 모으는가 그런 차이에 불과한 이제 반론이 있다면 그 어차피 폭력 집단이다 어떻게 보면 이제 같은 동일한 것을 비판이 가능할 것 같고 또 이제 군을 아마 이제
우리가 배틀 할 때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진행될 수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과학화 시킬 때 과학화가 도대체 어떤 의미의 과학화냐 그게 하여튼 그런 논의가 좀 더 했으면 우리가 훨씬 더 좀 유익한 배틀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시간도 바쁘고 또 이제 논의를 조금 더 우리가 좀 변화했기 때문에 이제 두 사람이 좀 미처 계기를 못했다는 그런 느낌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건 이제 뭐 충분히 이해되는 상황이고요. 하여튼 수고했습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